네, 이번 시간에는 그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PX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그 시간 정보가 들어있는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날짜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저희가 필요한 모듈들 인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로는, 파일이 저장된 경로는 GitHub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GitHub에는 CSV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봤고요.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을 때 컬럼은 두 개밖에 없는 아주 간단한 그런 그 데이터 프레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인포를 보시면은요, 5,472개의 행이 있고, 컬럼은 아주 간단하게 두 개의 컬럼의 이름은 날짜, 그리고 SPX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널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이 오브젝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에서 시간 포맷처럼 만들어진 문자를 리드 CSV가 그냥 읽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어, 날짜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하지 않고, 그냥 문자열 타입으로 바로 만들어줘요. 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면, 그 문자열 타입의, 컬럼을, 어, 날짜, 시간.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직접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변환하고 나서 그 변환된 거를 다시 저장을 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SPX,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은 date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장을 하실 때 그 무슨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냐면 pandas to date tim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어, 데이트 타임으로 변환할 수 있는 시리즈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컬럼 이름을 그대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변환이 됐는지를 한번 보죠.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고요. 자, 변환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 변환한 거를 그 어딘가에 저장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변환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컬럼에다 다시 저장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인포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무슨 타입으로 바뀌어 있어요?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출력을 했을 때에는 보고, 크게 달라진 모습이 그렇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조금 달라진 점은요. 원래 문자열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문자열들은 년, 월, 일, 그 다음에 시, 분, 초가 적혀져 있었고요. 그죠? 문자열에는. 근데 전부 다 영시, 영분, 영초잖아요. 그래서 영시, 영분, 영초는 특별하게 따로 표시하지 않고 그냥 연, 월, 일 정보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변환이 잘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이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문서 잠깐만 좀 볼게요. 판다스 그 문서 페이지에서 to date time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될 거고요. 우리가 사용한 거는 판다스 모듈에서 만들어져 있는 to date time이라고 하는 파이썬 펑션 함수를 사용을 한 거죠. 여기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파라미터가 arg라고 되어져 있고요. 기본값이 없어요. 기본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아규먼트를 넘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error, day first, year first, UTC, format 등등등의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여기는 디폴트 아규먼트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변환할 값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변환할 값을 넣는 방법은요. 숫자 하나를 넣어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정수를 넣어도 되고, 실수를 넣어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문자열을 넣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의 클래스 이름이에요. 기본 파이썬에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아규먼트로 전달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리스트를 넣어도 되고 튜플을 넣어도 되고 1차원 어레이니까 ND 어레이, 넘파이 어레이를 전달해도 된다는 뜻이고요. 판다스의 시리즈 객체를 넣어도 되고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아규먼트로 줘도 되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처럼 생긴 객체들, 그러니까 키 밸류로 저장된 그런 객체들도 전달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아규먼트로 준 거를 변환을 해준다고 되어 있고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환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되어져 있고. 또 설명이 있군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데이트 프레임을 아규먼트로 준 경우란 뜻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을 아규먼트로 준 경우는, 어, 맞- 아마도 이 함수가 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컬럼들이 있는 것을 기대한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음. 그러니까 연도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야 되고, month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야 되고, day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인 경우에 변환을 해준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 메서드가 기대한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어 컬럼은 반드시 네 자리 숫자여야만 된다라고 또 제약사항이 있네요. 제약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문자열이나 숫자나 이런 것들을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변환할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겠죠.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에러를 발생시키겠다. 아니면은 시간 타입이 아니다라고 NAT라고 하는 값을 넣겠다. 아니면 에러를 무시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day first가 현재 기본값은 false로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런 문자열이 있을 때, 이런 포맷의 문자열이 있을 때, 자, 이거를 2010년 11월 12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2012년 11월 10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day first가 기본값이 false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나오는 거는 day가 아니다. 날짜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여기는 연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기본값은 그래서 그 2010년 11월 12일로 해석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day first라고 하는 값을 true로 바꿔주면 이거 그런 뜻이에요. 기본값이 아니라 false가 아니라 true로 바꿔주면 첫 번째 나오는 숫자를 day로 번역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데이 다음에 연도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데이 다음에 연도가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제일 뒤쪽에 있는 게 연도. 2012년 11월 10일로 우리 해석을 할 거다.
번역을, 그 변환을 할 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밑에 워닝이 있는데, day first true라고 쓰는 거는, 이거는 엄격한 건 아니다. 어, 어,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 이게 항상 스트릭트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날짜를 먼저 번역하는 거를 선호하기도 할 거다. 뭐 그런 내용이네요. 아마 이 날짜를 제일 처음에 쓰는 지역들은, 그죠? 보통 전 세계적으로 연, 월, 일 순서로 쓰는 그런 문자열들이 제일 많을 거고요. 제일 많을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날짜보다는 달이 먼저 나와요. 연도가 제일 뒤쪽에 있더라도 그 월, 일 순서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데이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유럽 쪽의 나라들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서유럽 쪽의 나라들이 이 날짜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선호될 수도 있다. 데이 퍼스트가 선호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의 경고인 것 같아요. 근데 기본값은 폴스다. 기본값은 날짜가 처음은 아니다. 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어 퍼스트도 기본값은 false라고 되어져 있네요. 기본값은 false라고 되어져 있고, 얘를 true라고 했을 때는 이런 문자를 여기 2010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2010년으로 분석을 하게 될 거다. 변환을 하게 될 거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경고가 있네요. 어떤 경우에 선호를 뭐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유니버설 타임을 뭐 사용을 할 거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맷을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좀 애매한 경우 있죠. 그리고 우리가 CSV 파일에서 작성된 문자열의 내용이 월, 일 순서인지, 월, 일 연도 순서인지, 아니면 일, 월 연도 순서인지가 확실한 경우에 제일 안전한 방법은 포맷 속성을 주시는 거예요. 포맷에다가 여기 타입을 보시면 문자열로 주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열로. 네. 문자열을 주시는 방법은 예제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넘겨라 이런 뜻이야. %d 그러면 날짜라고 하는 타입이고 %m은 문자열이란 타입이고요. 그리고 %y는 그 연도다. 그리고 이거 문자를 어떻게 넘겨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참고로 문서 잠깐만 더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했었던 것도 %d, %m, %y, 대문자 y, 소문자 y 이 정도만 사용했었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도 다른 포맷들이 있어요. 그게 요 옆에 링크에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스트링 포맷 타임이라고 하는 메서드, 스트링 p 타임이라고 하는 메서드, 뭐 이런 메서드인데 쭉 내용을 여기 있군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고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A는 위크데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조금만 더 확대시켜 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요일이란 뜻이에요. 요일인데 소문자로 쓴 경우에 %A는 요일이 약자로 쓰여져 있을 경우 Sunday, Monday 같으면 Sun, Mon 이런 식으로 요일이 약자로 쓰여져 있는 경우에는 %A. 근데 만약에 요일이 Sunday, Monday와 같이
풀 네임으로 적혀져 있는 경우에는 대문자 %A를 쓰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경우가 제일 많겠죠. 예. 약자이거나 풀네임이거나 이런 경우가 제일 많고 %W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크데이가 %W도 가능한데 이 W인 경우에는 0부터 6까지 숫자가 사용이 되는데 순서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일요일이 0입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예. 월, 화, 수, 목, 금, 토일인지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보시면 0은 일요일, 그다음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6번이 토요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열 안에 숫자가 0부터 6까지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요일을 의미하는 숫자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W라고 하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D, 우리가 이거 날짜를 사용할 때 사용했었던 거 %D, 거의 일반적으로 %D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면 되고, 보시면은요, 제로 패디드 10진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가 채워져 있는 0이 채워져 있는 10진수라고 되어 있는데 1일 그러면 0, 1, 2일 그러면 0, 2, 31일 그러면 그냥 31일. 요런 형식으로 날짜가 만들어져 있을 때에는 %D라고 하면 된다. 라는 뜻이고요.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달에 대한 내용인데 소문자 B는 달 이름이 약자로 되어져 있을 때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자로 되어져 있을 때 대문자 B는 달의 이름이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풀네임으로 되어져 있을 때 그럴 때는 어, %B를 대문자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먼스가 숫자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알이 숫자로 되어져 있을 때는 %M. 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0이 채워진 두 자리 숫자예요. 그 다음에 소문자 Y하고 대문자 Y는 설명을 드렸죠. 소문자 Y는 연도인데 두 자리 연도, 그 다음에 %Y는 네 자리 숫자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타입. 시간도 우리가 12시간 타입이 12시간 단위냐 24시간 단위냐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대소문자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대소문자인 줄 알았는데 대문자 H로 쓴 경우에는 24시간 단위. 그 다음에 대문자 I로 쓴 경우는 12시간 단위. 그럼 12시간 단위인 경우에는 오전, 오후라고 하는 거를 표시를 해야 되겠죠. AM, PM이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해야 될 거예요. 그게 %P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열 안에 시간 단위가 12시간 단위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옆에 AM, PM이 문자열로 기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I, %P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있으니까, 저도 이거 어떻게 다 외우고 다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문서를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예를 들면,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 날짜가 만들어진 문자열을 보죠. 요거는 변환이 끝나 있는 거고요. 이건 변환이 끝나 있는 거고,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에 실제로 CSV 파일에 들어 있었던 문자열은 이런 식으로 들어 있었잖아요. 11년 10월 14일 0시 0분 0초. 요렇게까지만 들어 있었죠. 그러면은 얘를 정확하게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환하고 싶으면 얘가 어떤 형식의 문자열인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아까 그 문서를 잠깐 보시면은요. 문서를 잠깐 보시면 자, 요거랑
비교하면서 해볼게요. 첫 번째, 연도 부분. 연도 부분이 몇 자리로 나와 있어요? 네 자리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퍼센트 대문자 Y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분자가 대시가 있죠. 구분자가 대시고 월이 January, February 이런 식으로 그 월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약자나 플레임으로 그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두 자리 숫자로 만들어져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까 문서를 보시면 퍼센트 %M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분자가 다시 또 있죠. 구분자가 있고 1이잖아요. 1이니까 이건 D. 그 다음에 그 영시 영분 영초란 뜻이겠죠. 영시 영분 영초란 뜻일 텐데 뒤쪽에 AM, PM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건 24시간 단위라는 얘기예요. 24시간 단위니까 퍼센트 H. 그 다음에 분, 초. 초는 세컨드가 S일 거고요. 그 다음에 분은 미니트일 텐데 미니트가 여기 M하고 헷갈리죠. 요거 좀 찾아볼게요. 이게 언어마다 달라서 시간이 H가 있고 여기 대문자 M을 사용하는군요. 그죠? 어, 대문자 M이 0으로 채워진 숫자인데 분을 의미한대요. 그 다음에 초는 대문자 S를 쓴대요. 대문자 S를. 그러니까 이런 포맷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M, 퍼센트 %S 전부 다 대문자로 쓰시면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에는 어, 날짜 타입 퍼센트 대문자 M, 퍼센트 %S 이게 이 문자열의 포맷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CSV 파일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그 컬럼에는 전부 다 이렇게만 문자열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to date ti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 퍼센트 %y 대쉬 퍼센트 %m 퍼센트 %d 요거 그대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C 분 초가 콜론으로 구분되어져 있죠. 그거를 이런 기호들을 사용해서 포맷이 이렇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예제가 있네요. 여기 예제를 보면 31이라고 하는 숫자를 퍼센트 %d, 날짜로 취급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01은 월로 취급하겠다는 얘기고, 22는 연도, 2022년으로 생각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3시니까 24시간 단위겠죠? 그러니까 대문자 H, 미니트는 대문자로 쓰는 거고, 세컨드도 대문자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초인데 그 소수점 이하의 초단위 있죠. 소수점 이하의 초단위는 퍼센트 %F로 쓴다라고, 퍼센트 %F로 쓰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퍼센트 %F로 쓰면 된다. 네. 뭐,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의 포맷을 만드실 때에는, 여기 있는 기호들을 이용하셔가지고, 문자의 포맷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판다스의 메서드를 먼저 찾아가고요. 판다스의 메서드를 먼저 찾아가서 문서를 쭉 보시다 보면 포맷을 어떤 형식으로 문자로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부가 설명이 더 있으니까 링크를 따라가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만드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뭐그 이외에 다른 파라미터들도 더 있어요. 다른 파라미터들도 더 있고, 어, 그 다음에 만약에 문서 중에서 어떤 파라미터는 디프로케이트 돼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있는 그런 그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현재까지는 파라미터가 남아있지만, 판다스 버전이 더 업그레이드가 될 때에는 이 파라미터는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프로케이트 돼 있다라고 만약에 경고가 있는 그런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안 쓰시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문서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문서를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제가 그냥 아무런 아규먼트 없이 이렇게 호출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를, 만약에 더 정확하게 똑같은 결과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to date time, 그 다음에 컬럼을 주는 거죠. date, 이렇게 컬럼을 주고서 포맷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포지셔널 방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키워드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줘야 되겠죠. 키워드 방식 줘야 되고, 아까 우리가 만들어진 형식은 연도 네 자리니까 대문자, 그 다음에 퍼센트, month, 퍼센트 day, 그 다음에 공백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공백이 하나 있었을 거고, 시간이 24시간 단위, 그 다음에 미니트, 그 다음에 초. 이것도 대문자로 써야 돼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대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맷을 주시면 더 안전하게 변환을 할 수가 있겠죠. 아, 네, 그래서 만약에 그냥 투 데이트 타임만 먼저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와 좀 다르다. 연 원리들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포맷 문자열을 주시는 게 아마 제일 안전할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메서드를 이용해서 변환하시는 그런 거를 보여드렸고요. 보여드렸고 그래서 헤드 출력하기 전에 이 인포로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 어저께 사실 했었던 거예요. 했었던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아예 with CSV를 할 때부터 이거를 바꿔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 CSV 파일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때 날짜, 시간, 컬럼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예 with CSV한테 바꿔주세요 하고 시켜버리는 거죠. with CSV한테 시켜버리는 거. 변수 이름은 그대로 SPX라고 할게요. SPX라고 하고 pandas.with CSV 그리고 파일 경로가 있죠. 이렇게 파일 경로가 있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전달하셔야 될 파라미터 이름은 데이트 parser가 아니라 파스 데이츠고요. 문자열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아마 문자열만 주셔도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런 컬럼이 두 개 이상이 있다 그러면 아마 문자열들의 리스트로 주시면 될 거예요. 네.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도 자꾸 헷갈려요. with CSV 이거 실행하기 전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CSV 이렇게 보고 얘는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컨트롤 F 하고 찾는 게 더 나올 거예요. parse, date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돼 있네. 아예 리스트를 주라고 돼 있군요. 불리한 값을 주거나 해셔블들의 리스트를 주거나 리스트에 리스트를 주거나 딕셔너리를 주거나 뭐
이렇게 되어져 있군요. 문자열을 줄 수는 없네요. 적어도 리스트는 넘겨야 되네요. 설명을 보면. 네. 어, true냐, false냐라고 하는, true냐, false냐라고 한 불리한 값을 주거나, 아니면, 어, 이거, 해셔블은요, 정수나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나 문자열들의 리스트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문서 그대로만 보면 얘는 리스트를 넘겨야 되는 것 같아요. 리스트를. 그러면, 어,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리스트죠. 그죠? 문자열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인포 볼까요? 인포 보시면, 아까는 read CSV를 했을 때는 오브젝트 데이트가 오브젝트였었죠. 오브젝트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예 만들어질 때부터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parse date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parse date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헤드 출력해 볼까요? 헤드 출력해 보시면 똑같죠? 위쪽에서 우리가 직접 to date time이라고 하는 함수로 변환한 거 하고요. 여기서 변환한 거랑 여기서 값이랑 read CSV가 해준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read CSV도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to date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컬럼 안에 있는 값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parse date를 주시면 돼요. parse date. 여기서도 그 파일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date라고 하는 타입의 컬럼이 그 분석하기 어렵지 않게 만들어져 있어요. 연, 월, 일. 그러니까 전 세계 표준이 그러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용하는 방식인 연, 월, 일, 시, 분, 초라고 하는 그런 타입의 문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하게 날짜 포맷이다라고 하는 거를 주지 않아도 이것만 주셔도 parse dates 날짜로 변환할 컬럼들의 목록이란 뜻이에요. 날짜로 변환할 컬럼들의 목록. 그 목록만 주셔도 알아서 변환을 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어저께 아파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표준 형식으로 만들어진 문자열이 아닌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연월일 순서가 바뀌어 있다거나, 뭐, 대쉬, 그 다음에 뭐, 뭐 이런 어떤 구분자가 좀 달라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데이, parse date와 함께, 무엇을 써주시면 되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ate format이라고 하는 거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음. 우리가 to date 타임에서 format 하고 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read CSS에서도 date format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이 써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같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래서 그 얘가 쓰는 경우에는 parse date가 있어야 돼요. 여기 설명을 보면 parse date라고 하는 파라미터와 함께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사용된다. 그리고 문자를 만드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문자열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컬럼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컬럼을 키값으로 하고 포맷을 문자 밸류로 하는 딕셔너리를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달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은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요. 한번 문서에 있는 것처럼 해볼게요. 얘 대신에, 얘 대신에,
요렇게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pandas.read csv 파일 parse까지는 똑같이 주겠죠. 그 다음에 parse date까지도 똑같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 뭘 같이 준다? 데이트 포맷을 같이 준다예요. 자, 여기도 만들어진 포맷이 연도가 4자리. 똑같이 주시면 되겠죠. M, D.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24시간 단위의 시간, 분, 초. 초도 대문자.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해 보시고요. info 다시 보시고 데이트 타임 잘 만들어졌죠? 그리고 헤드도 다시 보세요. 날짜 위쪽에서 우리가 직접 변환했었던 거랑 달라지면 안 돼요. 1990년 2월 1일, 90년 2월 1일. 그 다음에 인덱스 4번에는 90년 2월 7일, 90년 2월 7일. 잘 만들어졌죠. 어, 이렇게 컬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컬럼이 설마 CSV 파일인데 하나의 컬럼인데 날짜가 정말 뒤죽박죽 나오면 그건 안 되겠죠. 그건 분석 못 해요. 어, 그럼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정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설마 그렇게까지 만들어져 있지는 않을 테고 컬럼별로는 우리가 어저께 아파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발생 일자나 등기 날짜처럼 그 컬럼별로는 문자의 형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컬럼 안에서는 아마도 문자의 컬럼이 같겠죠. 문자의 포맷이 같겠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때에는 그냥 문자를 하나만 넘기셔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 뭐 여기는 하나밖에 없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고 데이트 포맷을 딕셔너리로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 데이트 포맷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데이트 포맷을 문자를 한 개만 주는 경우도 있고 데이트 포맷을 딕셔너리로 주는 경우도 있다예요. 문서를 보시면 문서를 보시면 문자열 딕셔너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자열 딕셔너리. 딕셔너리는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 컬럼 이름 있죠. 여기 설명을 보면 컬럼, 포맷 이렇게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컬럼, 포맷 그걸로 딕셔너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서를 보시면 컬럼의 이름을 키로 하고 컬럼의 이름을 키로 하고 그 다음에 포맷 문자열을 value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실행, info, head 똑같이 변환이 잘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뭐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가져오겠죠. CSV 같은 것들 수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컬럼이 날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 read CSV한테 맡겨버리세요. read CSV한테 무슨 컬럼은 날짜다. 이걸 맡겨버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연월일, 시분초처럼 전 세계 그 많은 국가들이 표준으로 사용하는 그런 문자열 형식이라면, 데이트 포맷이라고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첫 번째 방법처럼. 근데 만약에 그 문자열 형식이 어떤 표준과는 조금 다른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데이트 포맷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더 추가하자. 어제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요것만 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반대였었어요. 반대였어요. 음. 그래서 그리고 데이트 포맷을 줄 때에는 문자 한 개만 넘기셔도 되고 아니면 컬럼 이름과 문자 포맷을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넘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되셨음, 되셨을까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날짜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을 봤고요. 날짜로 변환한 이유는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연도별, 월별, 날짜별, 그죠? 네. 그런 것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변환을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문자열 타입으로만 생각해도 사실은 우리가 파생 변수를 만들어내게 되면 할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 어, 위쪽으로 잠깐만 좀 올라갈게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날짜 타입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때, 문자열 타입으로 생각했을 때예요. 문자열 타입으로 생각했을 때, 원본 CSV 파일에는 문자열이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평균 값을 계산한다거나 연도별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 첫 네 글자까지만 딱 잘라내면 그러면 그게 연도가 되죠. 그거를 이어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모든 컬럼에다가 자른 문자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month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면 month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자르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슬라이싱이죠. 인덱스 주면 되잖아요. 2011 대쉬 그 다음에 1부터 자르면 되는 거니까 인덱스로 하면 0, 1, 2, 3, 4, 5, 5번인가요? 아, 그죠? 네. 5번부터 직접 써드릴까요? 네. 이거 좀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잘라낼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여기에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그죠? 점, 스트링 이렇게 쓰는 거죠. 문자열 메서드를 사용하거나 그 인덱스를 이용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시리즈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에서 문자에 관련된 메서드를 이용하시거나 슬라이싱을 하고 싶으실 때 .str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앞에서 4개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는 슬래시가 나오죠. 인덱스 5번에는 슬래시가 나오죠. 그럼 아니죠. 0, 1, 2, 3, 인덱스 어떻게 되나요? 0, 1, 2, 3, 4, 5. 아, 여기 5번이에요. 5번부터 두 개 자르겠다. 5번부터 7번까지 자르겠다. 그러면은 그 월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죠? 2011 대쉬 제거하고, 그죠? 5개 제거하고, 그죠? 앞에서 5개. 연도 숫자 4자리랑 대쉬까지. 앞에서 숫자 5개 제거하고, 그 다음에 2개만 뽑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month가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어, 7, 7인가요? 7번부터 9번까지인가? 인덱스로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드네요. 9번부터 11번까지라고 해야 되나? 0, 1, 2, 3, 4, 5, 6, 7, 8, 8이군요. 8이 맞습니다. 네. 인덱스 8번부터 인덱스 10번까지. 이렇게 자르면 연도 4자리, 그 다음에 슬래시, 월 2자리, 그 다음에 또 하나 슬래시. 이렇게 8글자가 잘리겠죠. 앞에 8글자 잘리고 그 뒤에부터 그 뒤에 2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얘는 일이 되는 거예요. year, month, day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파생 변수를 연, 월, 일이라고 하는 파생 변수를 이 데이터 프레임에다 다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그룹 바이를 하시면 되는 거죠. year로 그룹 바이를 하고 month로 그룹 바이를 하고 day로 그룹 바이를 하고 뭐 그러면 연도별, 월별, 일별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값들을 계산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룹 바이가 단순하게 그냥 month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연도와 month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2011년도에도 10월 달이라는 게 있을 거고, 2010년도에도 10월 달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 2009년도에도 10월 달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룹 바이 먼스라고만 해버리면 그냥 모든 연도에 같은 달을 그냥 다 모아버려요.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보통은 시계열 분석할 때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월별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연도와 월을 같이 그룹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한 점들이 되게 많아요. 음. 얘를 문자열로 생각을 하고, 그 문자열들을 잘라서 파생 변수를 뭐 만드는 것도 귀찮은 작업이긴 하지만, 뭐 거기까지는 한다고 치더라도, 다시 연도별, 월별, 일별, 이런 그룹 바이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귀찮은 작업들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힘든 거는 뭐가 있냐면, 시계열 데이터 분석할 때 월별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어떻게도 하냐면 분기별 분석도 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1분기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2분기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래서 1년을 4개 분기로 나눠서 1, 2, 3, 4분기 분기별 분석 뭐 이런 것도 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기라고 하는 파생변수를 만들려면 월이 1, 2, 3이냐, 그 다음에 뭐 4, 5, 6이냐, 7, 8, 9냐, 조건씩 넣으면서 조건에 따라서 또그 분기라고 하는 컬럼을 또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날짜 타입으로 되어져 있으면 연도별, 월별, 분기별, 날짜별이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쉽게 해줄 수 있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네, 잠깐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35분까지 쉬는 시간들 가지시고요. 35분에 날짜 타입을 가지고서 저희가 어떤 뭐 연도별, 분기별 이런 그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분에 시작할게요.